네, 안녕하십니까. 조원장입니다. 한문법 강좌 초급 한문 제12강 비동문 편입니다. 지난 시간 사동문에 이어서 이번 시간 비동문에 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사동문과 비동문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그 문장을 이끄는 사동문은 사동사, 비동문은 이제 비동사라고 하는 품사는 아니지만은 그러한 성격을 지닌 한자들,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을 잘 공부를 하시고요. 자, 이번 시간 비동문에 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비동문의 정의를 살펴볼 것 같으면 이 비동문의 피동, 이 피자는 저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저피자는 이 피자, 비동문의 피자는 우리 지시대명사나 인칭대명사에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대부분 이제 제3자를 나타내죠. 제3자. 아니면 이제 외부를 나타낼 때 이 피자를 쓰는데 기본적으로 비동문에서 이 피동이란 뜻은 이제 우리 능동문의 상대가 되는 개념인데 문장의 주어로 나타난 사람이나 사물이 자기의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행위를 일으킨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의해서 행동이나 이루어지는 행동이나 작용. 그래서 제3자에 의해서, 그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동이나 작용을 비동이라 합니다. 자, 이러한 비동의 표현이 된 문장을 비동문이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그 사동문도 마찬가지고 비동문은 몇 가지의 몇 개의 글자가 문장 속에서 그런 특성을 결정짓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말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비동의 상태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국문법에서는 보면 비동 상태의 그 말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서술어가 따로 있죠. 기본적으로 지난 사동문에서는 사동의 전미사라고 했죠. 동사, 형용사, 어간 뒤에 붙는 사동의 전미사로 해서 이, 히, 리, 기, 우, 구, 추, 에라고 해서 8개의 그런 전미사가 붙으면 동사나 형용사, 어간 뒤에 전미사가 붙으면 사동의 표현이 되고 또 피동문도 마찬가지로 피동문은 이제 요 바로 이, 히, 리, 기 요 4개가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그 서술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걷다, 이 걷다 이제 물건을 거두다는 이제 걷다, 뭐 걷다, 꼬집다라는 이런 동사가 일반 동사인데 여기다 히를 넣으면 어간에 거치다, 긁히다, 꼬집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긁히다, 거치다, 꼬집히다라고 들으면 제3자에 의해서 내가 그런 상태를 당하다는 것을 이해를 하죠. 우리 서술을 통해서요. 그러나 한문 문장은 이 서술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따로 밖에 비동사라고 하는 보조사나 조동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글자가 이러한 비동을 해석하라고 하는 신호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 힐이 요 이자도 보세요. 개다, 깎다, 꺾다가 있는데 이 이를 넣으면 개이다, 깎이다, 꺾이다. 우리는 개이다, 깎이다, 꺾이다는 말을 들으면 남에 의해서 제3자에 의해서 물리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구나 하면서 우리는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문 문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동문을 문장을 이해하는 데는 쉬워요. 왜냐하면 비동을 나타내는 몇 개의 그 단어 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글자만 잘 이해를 하면 되는데 실제 우리가 우리말로 해석을 할 때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문장 속에서 비동사라고 하는 보조 용언이나 보조사, 조동사가 나와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비동문을 이루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우리 해석을 할 때 되어지다, 어지다, 먹어지다, 그 다음에 되다, 지다, 되다로 끝나는 문장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하다, 받다, 하게 되다 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할 때 해지다, 뭐가 되다, 받다, 그 다음에 당하다. 자,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문장, 그리고 문맥상 그렇게 이해되는 문장을 비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문장의 특성이 나타나는 글자들에서 배우고 해석을 할 때는 지다, 되다, 받다, 당하다로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으면 비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형식적으로 비동이든 문맥상 비동이든 비동의 뜻은 뭐가 되다, 지다, 받다, 당하다로 해석을 자연스럽게 되는 문장은 비동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강의에서 우리가 사동문을 할 때 사동문을 나타내는 보조형은 조동사 아니면 사동사라고 했는데 거기 있었죠.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사가 있었죠. 사. 그 다음에 령이 있었죠. 령. 그 다음에 교가 있었죠. 교.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교가 있었는데 사령교 그 다음에 파견하를 견자도 있었는데 이런 글자가 서술어 앞에 일반적인 본 서술어 앞에 나와서 사동을 이끌게 되었죠. 그죠? 자, 이것은 이제 사동사라 불러도 되고요. 아니면 조동사라든지 뭐 아니면 사동형 보조 용언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자, 왜냐면 이러한 용언들은 고전 한문법이라고 해서 딱 표준화, 규격화되고 표준화된 문법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사동문은 사령, 교 이런 글자들이 사동문을 이끌고 있었는데 피동문에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문장 속에서 견위피 그 다음에 요 소는 또 너무나 용법이 많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견위피 적어도 견위피라는 것이 이 본 동사, 이 동사 앞쪽에 나타날 때는 요 견 자리에 위가 나타나고 피가 나타날 때는 이것은 막 쉽게 이야기하면 조동사구나. 우리 영문법에서 조동사 배웠죠.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구나. 아니면 어조사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보조사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로 앞에 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견욕 여기서 욕이 수로로 쓰여 있거든요. 근데 견도 수로 같이 보이죠. 쭉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도 마찬가지로 여기 원래 수로예요. 수로. 근데 원래 수로인데 견이 또 수로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견오죠. 여기도 미워하다라는 형용사죠. 자, 그 다음에 요 앞에 수로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처럼 두 개의 수로가 나타나면 요 견이든 위든 피든 이 자리에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요 견, 위, 피는 자동적으로 피동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아까 말대로 요 뒤에 있는 이 말에다가 지다, 되다, 받다, 당하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본문 문장을 통해 가지고 살펴보도록 합시다. 필부 견욕 발검이기죠. 자, 필부는 일반적인 백성, 아주 흔한 일반적인 백성 민초들, 특히 이제 부자가 왔기 때문에 일반 백성 중에 남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남성들은 백성들은 견욕, 우리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모욕을 당하다. 모욕을 당하다는 거죠. 근데 요건 이제 일반적으로 수를 하면 욕하다라는 동사예요. 욕하다고 요걸 이제 보고 욕하게 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욕하는 것을 당하다, 욕함을 당하다, 모욕을 당하다. 그래서 당하다로 하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필부는 일반적인 남자들은 모욕을 당하면 먼저 발검이 기했으니까 요 이자는 수로와 수로구와 수로구를 이어주는 접속사죠. 발검하면 발은 뽑을 발자죠. 검을 뽑았어요. 검을 뽑아서 뽑고서 일어난다. 검을 뽑고 일어난다는 것을 죽자고 한번 싸워보자는 거죠. 자, 여기서 견욕. 자, 이해가시겠죠? 견위피. 요 견위피가 나오고 수로가 나오면 이것은 그거다. 뭐냐 하면 피동문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문제 제동공 무, 부, 위, 태자, 태부, 심, 견, 경, 예, 졸, 관 해놨죠. 자, 문제 제동공. 문제가 제동공. 동공했을 때. 자, 여기서 나오는 이제 문제는 삼국시대, 중국의 삼국시대, 위나라예요. 위나라. 자, 위나라의 그 문제예요. 위나라 문제고, 문제가 동궁에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동쪽궁을 사용한 사람은 다음 때 왕, 국본이라고 하죠. 태자나 세자를 이야기하죠. 자, 그러니까 문제가 아직 왕에 오르기 즉위하기 전 태자로 있을 때 그런 뜻이겠죠. 그죠? 태자가 돼서 태자로 있을 때, 즉 동궁에 있을 때 요 무자는 보면 요 삼국지 위지 양무자 해놨죠. 양무자 이렇게 양무란 사람입니다. 양무란 사람이에요. 양무란 사람 이름이에요. 원래 이제 무슨 무자이지만은 그 양무가 부라고 읽으니까 다시예요. 복하면 회복하는 동사고요. 자, 다시 위 태자 태부. 자, 위 다음에 태자 태부.
태자태부라는 관직이죠. 그 태자의 교육이나 모든 것을 담당하는 의전, 의례를 담당하는 사람을 태자태부, 그러니까 태자의 스승격이죠. 태자태부가 되다라는 거예요. 되어서 위도 뭐 되다라고 나타나죠. 자, 심견 경예, 경예. 자, 심은 깊을 심인데 매우 아주 크게처럼 부사로 쓰였습니다. 자, 매우 경예니까 경은 존경하다. 그 다음에 예는 예우를 받다라는 동사예요. 예우하다라는 동사죠. 그러니까 견이 있으니까 존경을 받고 예우를 받았다. 자, 크게 존경을 받고 예우를 받았다. 그래서 견이 수동형을 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경과 예는 전부 다 수로로 쓰인 겁니다. 여기는 존경하다, 예우하다라는 동사인데, 자, 그 견이 왔기 때문에 예우를 받고, 존경을 받고 예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크게 존경과 예우를 받았다. 그리고 나중에 졸관이죠. 자, 요 졸도 일반적으로 우리 보면 졸업이란 말 쓰죠. 졸업하면 학교 어떤 과정을 마치는 거죠. 통과 의례나 어떤 졸업 과정을 마치다 할 때, 끝내다 마치다 할 때 졸을 쓰죠. 그리고 이 졸이 보면 죽다, 마치다, 끝내다 하니까 사람의 목숨 같으면 죽었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옛날 신분제 질서 사회, 특히 이제 요 때는 사람마다 계급에 따라서 신분마다 죽을 때의 표현이 다 달라요. 자, 황제나 임금이 죽을 때는 붕어했다 그러죠. 밑에 그 사대부라든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죽으면 그러거든요. 홍하고. 그 다음에 일반 문인들이 죽으면 여기 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이니까 관직에 있을 때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관직에 있을 때 죽었다. 나중에 은퇴하고 나이가 들어서 죽은 게 아니고 관직이 있을 때 죽었다. 자, 그 여기서 나오는 경무죠. 경예죠. 경예. 여기서 위 나와서 태자태부가 되다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야기하기를 위 그러면 할 위자니까 하다가 있지만 하다, 되다, 지다, 만들다, 삶다 여기다. 항상 요 위는 그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영어의 make와 그 다음에 do, 대동사 do, make, do 뜻을 여기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은 자, 년 42. 자, 42. 원래 이 자는 수로나 수로를 이어주는 수로구나 수로구를 이어주는 접속사 역할이었지만은 앞에 시간이나 숫자가 나오면 거기에 맞는 부사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이 40에 되었을 때 그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나이 40에 견오언. 자, 견오언. 자, 언은 일반적으로 어차라고 그랬죠. 어차와 전치사와 전치사라든지 그 말 어기사 역할도 하면서 대명사 역할도 함께 하고 있는 게 언인데, 아무튼 해석을 해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견오니까 오는 미워하다죠. 미워하다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미움을 받다 되겠죠. 그러니까 미움을 받다. 나이 40이 되어서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가 있겠죠. 누구 일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아래 사람이라든지 세상 사람들이라든지. 자, 어쨌든 그런 세상 사람들한테 나이 40이 되었는데도 미움을 받게 된다면 기종야이. 자, 야이. 우리 그걸 배웠죠. 이에 가서. 자, 일 따름이다, 일뿐이다 라고는 한정 어기사 할 때, 한정 구말 어기사 할 때 배웠죠. 이나, 자, 그 다음에 이 해갖고, 이런 것이 나올 때, 이나, 이이나, 이런 말들, 그 다음에 여기 야이, 이런 말들은 일 따름이다, 일뿐이다. 그래서, 한정을 나타내는 한정 구말 어기사 시간에 배웠습니다. 한정문 할 때. 그래서 그 끝, 그죠? 종말이나 끝이죠. 끝을 따릅니다. 자, 나이 40이 되어가지고 남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뭐죠? 종말일 따릅니다. 끝을 따릅니다. 끝일 뿐이다. 자, 다음 좀 볼까요? 백성지 불견보 위 불용은 해놨죠. 백성지 일반적으로 백성지하고 백성은 일반적인 명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불견보니까 아니불이 나왔다는 거는 부정부사이기 때문에 뒤에 나온 것은 수로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주어 수로 용법이에요. 그러면 갈지자가 주격 조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갈지자도 항상 정리하라고 그랬죠. 갈지자 가다라는 동사가 있고 첫 번째 이처럼 주격 조사로 쓰일 때, 관역격 조사로 쓰였을 때, 목적으로 쓰였을 때, 그리고
도치에 쓰였을 때 여러 가지 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불견 보호하면 이 보는 일반적으로 지키다 보호하다는 거죠. 지키다 보호하다. 자, 그러니까 앞에 불견보 했기 때문에 요 견자는 술 앞에 견이 왔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다. 그죠? 보호를 받다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항상 이제 뭐 해치다, 되다, 받다, 당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는 피동문에서 위가 피동문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견, 위, 피가 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호되지 못하다, 보호받지 못하다, 뭐 여러 가지 해도 돼요. 자, 그러니까 백성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 요 자체가 하나의 명사절이죠. 그래서 여기 전체가 크게 주어봅니다. 자, 그 백성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위불용은 은이다. 자, 은은 기본적으로 은은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무언가 베푸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은덕이라고 하죠. 은덕, 은적을 하죠. 자, 그러니까 백성을 다스려야 할 이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은덕, 은전을 베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그걸 가지고서 통치 행위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통치 행위로. 자, 그런데 그걸 잘못하고 남발을 하다 보면 은혜로 여기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의 원성만 사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국민들을 잘 통제를 하고 백성들이죠. 잘 이끌기 위해서는 그 백성들한테 내려주는 은혜를 잘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불용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라 상태가 안 좋다는 거는 백성이 지켜지지 못한 바죠. 자, 그래서 백성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은혜를 가지고 임금님이 은혜를 가지고 잘 다스리고 통제해야 되는데 은혜를 사용한 누가? 왕이죠. 왕이 은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결과론적으로. 그죠?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은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다. 여기 위는 또 되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견, 위, 피가 나올 때는.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동사에는 보다나 위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처럼 문장에서는 여러 가지 뜻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 백성이 보호되지 못한다 하면 못하게 됐다는 것은 왕이 은덕을 가지고 은덕을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백성을 잘 다스린 것은 은덕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쨌든 기근이나 안 좋은 재앙 상태가 있을 때 백성들한테 구휼을 한다고 하죠.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도 주고 뭐 살게 만들어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그 통치행위이고 그게 바로 왕의 은덕이거든요. 은혜거든요. 근데 그걸 잘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백성들이 죽든 살든 그냥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라는 게 이제 요 맹자의 생각이에요. 자, 어쨌든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신이 견의, 자, 충이 피방, 그 다음에 능무원호 해놨죠. 자, 원래 유명한 구련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 신이 견의는 자, 진짜 내가 남한테 요시오 신자가 그냥 단순한 믿을 신자가 아니고요. 자, 자기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친구든 아니면 위에 있는 임금이든 간에 진짜 믿는 마음 신시를 하고 신의를 다했다는 뜻이에요. 신의를 다하다는 동사로 봐야 돼요. 신의를. 자, 그래서 진짜 임금에 대해서 아니면 나라에 대해서 진짜 믿는 마음으로 신의를 다했으나 견이 의심을 받았다. 의심을 받았다. 그죠? 그럼 견의 하면 요 의자는 의심하다라는 동사죠. 자, 그러니까 의심을 받았고. 자, 요 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는 것을 충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마음속 깊이 정성을 다하는 것, 진실하게 정성을 다하는 것을 충이라고 해요. 그래서 임금한테 진심으로 진실을 다해서 충성을 했는데, 정성을 다했는데 피방, 요 피자도 나중에 견입할 피 나오죠. 견과 같은 피동사인데 방은 우리 비방하다 할 때 방이죠. 비방. 그래서 비방을 받았대. 그러니 능무원호, 요 무원, 자, 무자에 이런 용법이 있다고 그랬죠. 무의 뒤에 수로가 오면 수로하지 말라라는 금지의 명령이고, 요 무 뒤에 명사가 오면 요 명사가 없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무원이가 원망이 없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원망이 없을 수, 할 수 있다 할 때 할 수죠. 없을 수 있겠느냐.
앞에 다른 뭐 의문사 하나 넣으면 어찌, 그죠? 어찌해서 다른 거 하나 넣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찌 원함이 없을 수가 있겠느냐. 원함보다 이제 원망이죠, 원망. 자, 이 문장은 또 뒤에도 나중에 피할 때도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보세요. 과인, 이, 왕자, 위, 자, 임 하고, 그 다음에 욕, 자지, 후, 애지 하고, 무, 소, 견, 추 했죠. 과인이, 요 과인은 임금이나 제후가 자기 자신을 겸양하게, 겸칭을 해서 나타나는 거죠. 자, 원래 이거 조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뒤에 보면 조나라 왕이에요. 조나라 왕인데. 자, 과인이 왕자를, 자, 보통 보면 일반적 문장을 나중에 볼 때는요, 이위 용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이 A, 위, B에서 A로서 B로 삼다. A를 B로 생각하다. 라는 그런 일반적인 문장이 있는데, 그런 문장 말고, 여기서는 그런 것 뜻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쓴 거예요. 있는 그대로 썼는데. 자, 왕자로 하여금, 왕자를, 이런 뜻이, 왕자로 하여금 위자. 여기서 여자의 위는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요.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나중에 아니고 바로 요 전체 지금 우리 비동사 할 때 나중에 두 번째 조동사 말고, 전치사로서. 전치사는 우리가 말해 그 조사격이에요. 조사격인. 명사 앞에서 보면 이제 전치사이기 때문에 명사 앞에 붙어가지고, 우리 조사. 우리나라 조사는 명사 뒤에 붙잖아요. 그죠? 은, 는, 이가, 뭐, 을, 에게, 에로, 에서, 이 전부 다 명사 뒤에 붙지만은, 이 한자의 전치사는 명사 앞에 붙거든요. 명사 앞에 붙어가지고 일반 전치사처럼 조사처럼 자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를 같은 그러한 전치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자를 그제 그대에게 자요 차자가 2인칭 대명사예요. 왕이니까 경에게 그대에게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대에게 맡기노니 그대한테 그대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그대한테 맡기노니 자 하고자 하려고 하려 하다. 자 자지후에 자, 자지후에니까, 요 자는 명사고 후에는 일반 수로, 동사가 나오죠, 동사. 자, 그래서 갈지자가 축격 동사가 된 거예요. 그대가, 요 갈지는 바로 맡겨진 왕자를 이야기하는 왕자를, 후는 두터울 후자죠. 두터울 후니까 두텁게 사랑하여. 자, 그러니까 깊이 사랑하라는 이야기죠. 깊이 사랑하여. 그러니까 사랑하여. 무소견추라. 그죠? 이 사랑하려 하고 무소견추 하면 여기서 나올 때 소용법이 있는데 요 길이 나왔죠. 추는 일반적으로 추하다, 못생기다 할 때 추하다 할 때 추를 쓰기도 하고요. 근데 원래 안에 보면 미워하다 할 때도 추를 써요. 자, 그 다음에 나쁘다 할 때도 추를 쓰는데 여기서는 미워하다는 뜻이에요. 자, 미움을 받다. 미움을 받지 말라. 요 소자가 여기 나온다. 받지 말라. 자, 무소하면 뭐 하지 말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미움을 받지 말라. 그대는 그를 깊이 사랑하고 미움을 받지 말라. 누구한테 미움을 받다는 거예요. 그죠? 뭐 전체 맥락 알아야 됩니다. 자, 아무튼 다시 한번 내용을 보면 자, 과인이 왕자를 그대에게 맡기노니 자, 그대가 널리 두텁게 그를 왕자를 후에죠. 다들 사랑해서 나중에 해서 무소견추라. 자, 미움을 받지 말라는 거다. 미움을 받지 말라. 자, 여기서 나오는 견은 받다라는 의미로 나와 있죠. 자, 아까 요 견보는 보를 받다라는 의미로 받다. 의심을 받다. 원래 요거 다음 배울 때 비방을 받다. 자, 이처럼 피동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위예요, 위. 요 위는 엄청나게 중요하기도 하고 문장 속에서 많은 갈래의 문장적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특성을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항상 이야기할 때 요 위 뜻을 가지고 하다. 일반적으로 할 위자니까 하다라면 동사 뒤에 붙어서 동사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되다, 지다, 만들다. 자, 여기다, 삼다. 이것만 해도 뜻이 몇 가지. 그러면 여기 나오는 동사의 특성에 따라서 문장 형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 그래 아무튼 문장 형식을 모르겠거든. 요 말들을 한 번씩 다 넣어보라는 거예요. 가장 자연스러운 걸 사용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자, 멈춰라, 멈추시오. 무슨 문장이든 동사가 맨 앞에 나오면 명령어로 쓰이죠, 그죠? 그래서 멈추시오, 멈추어라. 또 아니면
조건문이나 가정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멈춘다면 여기서는 이제 가정문, 조건문이 장차, 요 장도 장군이라는 뜻도 있지만 장차라고 부사해요. 장차 위 삼군 획이라. 자, 근데 위의 특성을 보면 뒤에 명사가 나타나고 동사가 나타난다거든요. 그래서 위 뒤에 명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위가 기본적으로 전치사 역할도 하고 요 동사의 조동사 역할도 하고 두 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삼군에게, 자, 그러니까 전치사 역할이니까 우리말에 조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삼군에게 획, 자, 획이니까 포획, 포로가 되게 잡히는 거죠. 원래는 획하면 획득하러 잡는다는 거죠. 잡히게 될 거다. 뭐 희게 되다. 그 되다로 나오고 이해가죠? 잡힐 것이다. 잡히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요 위는 문장이 다른 게 아니에요. 위가 견과 요 위가 다른 점은 요 위는 요 견은 바로 뒤에 동사가 왔지만은 위는 뒤에 명사하고 동사가 온 이유는 위가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바로 요 명사에서는 전치사고요. 그러니까 명사 뒤에 조사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삼군에게, 그 다음에 요거 나에게 되는 거예요. 요거, 근데 나중에 여기는 천하에게, 천하에서. 자, 이처럼 조사 역할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수로가 나타나면 요 수로의 조동사격인 피동의 조동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되다, 지다, 받다, 여기다, 삼다로 만들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멈춘다면 장차 삼군의 획, 삼군에게, 자, 획, 잡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잡히게 되다. 잡다가 아니고 회가 잡히다라는, 그죠? 자, 요 뒤에 있는 명사한테는 전치사가 되고요. 요 뒤에서는 조동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삼군에게 잡히게 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다다익선. 자, 사자성어로 우리가 많이 쓰죠. 다다익선 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 그죠? 요때 이건 더욱이라는 부사로 쓰인 겁니다. 자,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라는 우리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그게 있죠. 다다익선이라는 사자성어를 많이 쓰죠. 그죠? 자, 근데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고 한다면 하이, 요 복합의문사예요. 복합의문사 하이, 하위, 하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자, 어찌해서 위아금 나를, 자, 위 다음에 명사가 왔으니까 요 명사의 전치사죠. 즉 우리말에 조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나를, 그죠? 요 금은 여기 동사로 쓰였어요. 사로잡다는 것. 원래는 금 하면 날짐승이죠. 날짐승. 근데 앞에다가 손수를 넣어가지고 손수를 넣고 금을 쓰면 요거는 사로잡을 금이죠. 사로잡다라는 거죠. 산채로 잡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나 같이 쓰입니다. 같이 쓰이기 때문에 손수가 있던 나를 사로 뭐냐? 여기서는 사로 잡는 거죠. 아니지. 어찌하여 나를이 아니고 나에게죠. 어찌하여 나에게 사로잡혔느냐. 왜냐면 피동이니까 피동으로 해석해야죠. 나를 사로잡다 하면 요거를 일반적으로 능동의 형태고, 그죠? 나에게 사로잡혔느냐. 여기 때문에 피동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한번 나왔죠. 아까 죽다 할 때 쓰고, 부사로 갑자기, 부사로 쓰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침내, 갑자기. 원래 졸은 어떤 과정을 마치다 그러죠. 마치다기 때문에 부사로 나온 게 마침내요. 마침내. 아니면 드디어. 마침내 드디어. 위 천하소. 천하니까 땅덩어리가 아니고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죠. 천하의 모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뭐 웃음거리를 받았다. 비웃음을 받다 해도 웃음거리가 되었다. 이해가시겠죠? 자, 그래서 위는 이렇게 두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위죠. 부모 종족. 자, 그러니까 부모 친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 친척이 개 모두 다 위살육. 죽임을 당했다. 나오죠. 위살육. 죽임을 당했다는데, 여기서도 살육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살육하다, 살육되다 해서 하나의 단어 쓰였지만은, 살이 여기서 명사고 육이 여기서 수로로 쓰인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쉽게 이해할 것 같으면 죽임 당하다 이런 소리예요. 죽임당하다. 자, 그래서
공통으로 쓰기 때문에 역할만 정해져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우리는 쉽게 이야기해서 살육이라 씁시다. 살육. 그 살육되었다. 부모 친척이 모두 살육되었다. 자, 그 다음에 신사인수 위천하소자 하야 나왔죠. 아까 이거는 위천하소는 앞문장에서 나왔죠. 자, 보면 신사인수니까 요 신은 몸신자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은 사인수, 요 인은 남의 손이에요. 일반적으로 한문 문장에 나오는 사람 인자는 단독으로는 내가 아닌 타인, 남, 사람들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몸이 알면 자기 자신이죠. 자기 일신이 남의 손에 죽게 돼요. 죽었다는 거예요. 위천하소자라. 자, 천하 사람들의 우선거리가 된 것은 아니면 된 자는 아니면 우선거리가 되었은 것은 하야. 여기서 하야 하면 무엇 때문인가? 무엇 때문인가? 자, 몸이 남의 손에 죽어 천하 사람들의 우선거리가 되었다는 것은 자, 천하소의 비웃음을 받은 것은 아니면 받으면 하야 무엇 때문인가? 자, 위가 아까 나왔듯이 천하 사람들의 우선거리가 되다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탈하면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빼앗다, 벗어나다. 그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일반적으로 그러면 빼앗다는 거죠. 자, 항왕. 여기 항우를 이야기하죠. 천하입니다. 항왕의 천하, 항우의 천하죠. 그지? 자, 항왕의 천하를 빼앗은 자는, 이런 뜻이에요. 그죠? 전체 자는 항상 맨 뒤에 해석하라고 그랬죠. 그죠? 항왕의 천하를 빼앗은 자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시황의 통일진 나라가 망하고, 밀날이 일어나서 이제 망하게 되고, 여러 지방에 유력한 영웅 호골들이 나서서, 진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했을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요 항우가, 그죠? 초평왕이라죠? 요 항우가 전국국 전체를 집어먹을 것이라고, 천하를 잡아먹을 것이라고 누구나 다 예상을 했었는데, 나중에 진시황의 진나라의 수도죠. 함양을 먼저 가서 수도를 정복해서 치안을 유지한 것은 유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유방한테로 천하의 기운이 이제 넘어갔는데, 그러나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항우가 천하의 황제가, 그죠? 천하의 대세라고 사람들 다 생각했죠. 그러니까 항우의 천하를 빼앗은 자는 반드시 패공냐라, 패공. 요 패공의 패는 원래 이제 패수라고 해서 장강중류의 하류, 중류의 질이죠. 강의 이름입니다. 패수. 그 패수 지역에 유력한 사람이 이제 유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그 지역명을 따서 패공이라고 불렀어요. 유방을. 반드시 유방일 것이니, 그러니까 유방한테 대세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속. 자, 우리들은 여기 나오는 속은 무리속이라고 그러죠. 무리속이고, 요 속이라든지 아니면 요 조자죠. 무리조자인데, 요 조자가 일반 인칭대명사 뒤에 붙으면 우리 복수전면사처럼 들 그러죠. 우리들 할 때 너희들 할 때 들처럼 복수전면사처럼 쓰입니다. 그래서 오속 그러면 우리들이라고 하면, 자, 우리들은 지금 로이죠. 로이. 자, 그래서 우리들은 요 갈짓자니까 그들의 요 로는 포로가 된다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사로잡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자, 그들의 포로가 될 것이다. 요 의자는 미래 추측을 쓸 때 할 것이다, 일 거야 라고 할 때는 의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부터라든지 그들은 이제 패공의 무리겠죠. 패공무리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이제 그의 포로가 될 것이다.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할 것 같으면, 항왕의 천하를 빼앗은 자가 반드시 이제 패공일지니, 유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그가 바로 패공에게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말은 패공의 포로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다음은 피입니다. 피는 일반적으로 피동문의 피이기 때문에
앞에 이제 견이나 피처럼 그냥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옵니다. 위는 기본적으로 이 피동의 조동사, 피동사처럼 하지만은 전치사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위의 특징이에요. 자, 여기 보면 아까 배웠던 구절이죠. 신이 견의, 충이 피방, 능 무원호 그랬죠. 신이 믿었지만 신의를 다해서 섬겼지만 신의를 다했지만은 견의 하면 의심을 받게 되고 요 나왔죠. 견. 그러니까 충이 진짜 여기 충은 임금에 대해서 그죠?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자 대했지만은 비방을 받게 되네. 여기서 피가 피방 수로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 요 이자가 수로와 수로를 이어주는 접속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능무원호 자 원망이죠. 원망이 없을 수 있겠는가? 자 이렇게 해석하고 앞쪽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문장은 수로 자 용절대 매 경과 심산대택 루피 신물 경람이요. 경람. 자 그죠? 경남이 양남이에요. 경이었죠. 양남 자꾸 약람인데 이럴 때 양남이에요. 양남. 경이 아닙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요 약은 우리 약탈당하다 할 때 납치나 약탈할 때 쓰는 약이에요. 뺐다 할 때 제 약입니다. 수로 자용 절대라. 수로는 일반 수로 부인이에요. 수로 부인. 요 수로가 가야를 세웠던 우리 김수로왕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요. 이 수로 부인은 뭐랄까 신라시대 때 신라 성덕왕 때 순정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순정공 부인 수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순정공 부인인 요 수로가 너무너무 인물이 이뻤어요.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태와 용모가 절대적이었다. 너무너무 그냥 전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 경과는 어느 곳을 거쳐서 지나다는 이야기죠. 경과에다 거쳐서 지난다. 매번 자 심산대택이라 아주 깊은 산과 깊은 산과 대택 큰 호수를 지날 때마다 매 경과 심산대택 지날 때마다 누차에 여러 누자죠. 누차에 신물 자 신물이란 건 다른 게 아니고 아주 신기하게 생긴 그런 자연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영물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용이라든지 거북이라든지 어쨌든 그런 아주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그런 존재죠. 그리고 신물에게 납치당했다는 거예요. 양남이 양남이라고 그랬죠. 양남 둘 다 양남은 납치를 당했다. 유명한 이 스토리를 가지고 삼국유사에 보면 여러분도 아시는 헌화가라는 게 있죠. 헌화가 어느 날 순정공 수로 부인의 남편이 순정공과 함께 부임지가 이제 강릉이었는데 강릉이 옛날 이름이 하설라죠. 하설라인데 그 강릉으로 부임하게 될 때 그 산을 넘어가면서 너무너무 저 어떤 절벽에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고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것을 갖고 싶다고 이야기했더니만 밑에 거느리고 있던 아랫사람들은 아무도 가지 않고 어떤 소를 몰고 지나가는 어떤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절벽을 타고 올라와서 꺾어서 그 수로 부인한테 바쳤다. 그래서 그 사람을 소를 끄는 노인이라 해서 견우농이라고 하죠. 그 견우농이 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불렀던 노래를 우리 헌화가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느 강릉 바닷길을 지나게 되었는데 바다에서 갑자기 용이 나타나서 해령이죠. 용이 나타나서 수로 부인이 또 납치해 갔다고 그래. 그러자 또 한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 수로 부인을 구해내는 방법으로서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그 막대기를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땅을 치면서 불렀던 노래가 해간대 바다 해자 써서 해간대 이게 가야시대 때 우리 구지가라고 하죠.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만약에 내놓지 않으면 나중에 굽어 먹겠다는 그 노래. 그 노래와 같은 그런 맥락의 노래. 거부가 수로 부인을 내놓아라 하면서 나중에 그물로 잡아서 구워 먹겠다라고 하는 해가라는 노래도 바로 이 수로 부인과 관련되어 있고요. 나중에 향가뿐만 아니고 우리 전통 가요의 우리 문학 파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구절이 공룡피수 중외 황포죠. 황포 여기 소리가 황포가 난단 말이에요. 공룡
공룡은 사람 이름입니다. 공룡 사람 이름인데, 저 삼국시대, 구한말 삼국시대 때, 사람이고, 문인이에요. 그리고 조조 때 사람입니다. 조조 때 사람. 아무튼, 공룡이 피수, 요 수는 거둘 숫자죠. 거두다. 우리 수집할 때도 요 수죠. 모으다 할 때, 요 쓰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모으다, 잡히다, 잡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피가 왔을 간에 잡히다라는 소리예요. 잡히다. 그리고 공룡이 잡혔다는 거예요. 공룡이 잡혀서, 자, 중외, 이 중은 안내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마음속이나 아니면 바깥에, 황포죠, 황포. 두려워할 황. 그 다음에 두려워할 포예요. 자, 거기서 당황하다 할 때 황도 요거 쓰죠. 자, 아무튼 공룡이 잡히게 되자. 잡히다. 그래서 피수하면 거두어지다, 잡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피죠. 약자 피 부략이고요. 부략 장자 사 평온이죠. 약자 일반적으로 약한 사람이 어린 사람, 약한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죠. 약한 자는 피 부략 요 부자가 사로잡을 부자예요. 사로잡을 부자. 사로잡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사로잡다는 뜻도 있고 명사로 쓰면 포로라는 거예요. 략자도 원래 략자도 다스릴 략 그러죠. 우리 전략, 경략할 때 다스릴 략이지만은 요 략에도 빼앗다는 뜻이 있어요. 빼앗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략하면 사로잡다, 포로가 되다라는 그냥 사로잡다라는 뜻이 있지만은 피가 왔기 때문에 사로잡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로 하면 포로가 되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자는 포로가 되었고, 장자, 요 장은 장정, 어른들을 장 쓰죠. 힘이 있는 사람들. 그 장정들은 사평원, 평원이니까 평평한 들, 즉 들판에서 죽었다. 들판에서 죽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굴원, 자, 굴원, 초나라 때, 자, 우리 보면 초나라 때, 초현신야라고 했죠. 아주 어진신하다. 어진신하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임금한테 정성을 다해 임금을 모시고, 또 자기 나라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소중히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 외에는 아니에요. 자,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굴원은 초나라에 아주 어진신하다는 거예요. 어진신하. 자, 그런데, 요 참자가 참소할 참자예요. 참소하다. 요 참소하다는 게 아니고, 참소는 뭐냐 하면, 우리 뭐 중상모략을 당하다 그러죠. 중상하다. 남을 해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던 것. 그 다음에 거짓말 하든지 큰 소리를 치든지 비방을 하고 비난하고 중상모략을 하는 것. 그것을 남한테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거짓말로서 어디 얽어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중상이라고 하는데 요 참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했어, 저런 짓을 했어 라고 일러주는 것을 참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소를 당했다는 거예요. 참소를 당했어. 남에게. 참소를 당했는데 방축이라. 방. 우리 보면 거꾸로 하면 축방인데 일반적으로 추방이라 말 쓰죠. 추방. 요 방은 뭐 방목해가 어디 풀어놓다라는 말도 있지만은 쫓아내다는 말도 있거든요. 요 축도 우리 축출하다 쫓아내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추방을 당했다는 거예요. 참소를 당하고 참소를 당하고 추방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추방되어간 여기 보면 소부. 요 소자는 원래 소는 이제 소동이나 시끄럽다, 시끄러움을 요 소라고 하죠. 시끄러움 소자인데 원래 이제 요 군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보면 중국 사람들은 뭐 애국자, 애국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원래 보면 상하천 사기에 요 구론전이 아니에요. 가이전인데 구론전에 구론에 관한 그 열전이 있습니다. 구론전에 따르면 구론이 초나라의 회왕 때 갈등을 막 일으키게 됩니다. 왕과도 의견이 좀 갈리게 돼요. 왜냐면 왕이 워낙 기가 얇아가지고 아첨하는 소리를 잘 좋아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왕한테 실망을 하고 있는 차에 간신들의 아까 말하는 참소에 의해서 중상모략, 즉 모함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초나라에서 쫓겨나서 바깥으로 변방으로 유배 생활을 하던 도중에 이런 세상에 대한 자기 갖고 있는 생각과 그런 실망감을 담은 바로 시가 바로 이소예요. 이소. 이자가 우리가 떠나다 할 때 떠날 이자 있죠. 떠나다 할 때
이에다가 요 소자를 써서 이소라고 합니다. 이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는 자 떠난다는 것은 곧 만남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요 소는 시끄러운 거니까 근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는 근심을 만난다는 그런 뜻의 뜻을 담고 있고, 나중에 이거 초사에도 이사라고 하는 그 시집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런의 글을 한번 보려 할 것 같으면 요 이소부라 그러죠. 요 보면 이소부라고 하는데 요 이소부에 관한 시집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대단한 작품을 그 당시 문학 작품치고는 수작이죠. 상당한 수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 다음에 령, 피, 소, 어, 금인, 무, 위, 후인, 소, 소, 그죠? 소소. 자, 령 그러면 원래 령은 우리 안녕할 때 영할 때 편안하다는 뜻도 있고, 그리고 또 지난번 우리 의문사 공부를 할 때, 어찌 할 때 영을 쓴다고 그랬죠. 어찌안, 어찌영 그랬죠. 그 다음에 이 부사로서 있을 때는 차라리란 뜻이 차라리. 자, 차라리, 피, 소, 어, 금인. 자, 어는 누구누구에게 전치사죠. 금인이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자, 소, 웃음을 웃단데 피소니까 웃음을 당하다, 웃음거리로 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 하면 해석을 할 때 차라리 뭐뭐 할지언정, 차라리 뭐뭐 할지라도처럼 이렇게 호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지언정, 웃음을 당할지언정. 자, 무위 하면 여기 요 수로로 쓰이면 뭐 되지 말라,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후인들에게, 자, 뒤에 후세 사람들에게 자, 웃음거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지? 웃음거리가. 뭐 하지 말라 할 때 소를 쓴다고 그랬죠? 자, 되지 말라. 자, 웃음거리가 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할 때 썼습니다. 자, 여기 나올 때, 피소. 그 다음에 여기서 위소 용법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시간 내서 따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 소자. 근데 요 바소자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그냥 바소. 이 바소의 용법은, 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보면 안 됩니다. 바소가 있고, 수러가 있고, 그 다음에 놈자자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요거예요. 자, 이건데, 기본적으로 자자는 불완전 명사라고 그러죠. 불완전 명사. 그래서 혼자 쓰는 명사가 되지 못해요. 그러면 앞에 수러가 있으면 함께 해갖고, 뭐 하는 자라고 하거든요. 뭐 하는 자라고 해요. 그러면 소가 올 것 같으면, 함께 나타날 때는, 요렇게 세 개로 함께 날 때는 소가, 앞에 부위한다. 수로의 전치에, 원래 명사의 전치가 아니고 수로의 전치로서 관형격 조사처럼 생각합니다. 자, 보면 여기 하는 자인데, 소를 치면 할자, 한자처럼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원래 수로가 있으면, 우리 수로의 현재 진행은, 그러니까 먹다, 먹는 자라는 거죠. 먹는 자. 자, 그런데 바소가 오면서 먹을 자, 먹게 된 자, 이렇게 소 자체가 관형격 조사처럼 해석을 하게 되고요. 따로 요 자자가 없이 소와 요 수로가 올 때는 요 소 뒤에 있으면서 요것도 명사화 시켜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요 소자도 불완전 명사거든요. 기본적으로 명사화 시켜서, 자, 이 경우에요. 명사화 시키지만은 요 하는 역할이 비동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자, 요 봅시다. 처음에 나오는 문장이, 소, 살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까 소와 자가 나타났죠. 소가 없으면 살자 하면, 자, 죽인 자가 돼요. 죽인 자가 죽는 자예요. 죽는 사람. 그죠? 죽는 사람이죠. 일반적으로, 그죠? 자, 죽는 사람이라 뜻인데, 소가 왔기 때문에, 요 자체에서 아까 피동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죽임을 당한 사람,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죽임을 당한 사람은 적재의 아들이다. 자, 그 다음 문장은 한비자에서 나온 한비자 요 세난, 요 설난이 아니고 세난입니다. 자, 여기 나타나는 요 말씀설이라고 하는 거는 설 할 때는 말하다, 말씀이란 뜻이고, 세 하면 이제 유세하다, 유세할 때 세라고 하죠. 세라고 읽을 때는 남한테 나의 의견을 전하는 것, 즉 설득하는 것을 요 세라고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대통령 선거 때 유세한다고 그러죠.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을 남한테
주장하는 것. 즉, 설득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것을 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열이라고 할 때는, 이제 기쁘다 할 때는, 열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 자체는 세 가지 발음이 나죠. 설과 세와 열인데, 여기서는 이제 한비자가 설란이라 해서 요 설, 뭐냐면 주장한 거, 자기의 주장을 해서 남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뜻의 요 설란이 아니죠. 세난이라고 읽어야 된답니다. 세. 전체는 세라고 읽습니다. 세라고. 자,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내 주장을 피워서 남을 설득하는 것. 그냥 유세라고 생각합시다. 유세. 자, 그래서 무릇 세진한. 그러니까 유세한다는 거예요. 유세. 자, 유세의 어려움. 그러니까 유세의 어려움. 유세가 어렵다는 것. 자, 유세는 어렵죠. 생방 모르는 남한테 가서, 그리고 신분적으로 내가 높은 사람이라든지 차이가 난 사람한테 가서 나의 주장을 해서 설득을 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유세의 어려움은 제지. 자, 아는 데 있다는 거예요. 아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알았어. 아는 것에 있는데. 소세지심. 자, 소세니까. 자, 유세, 요 소자가, 요 세자는 유세하다는 수르이기 때문에, 동사이기 때문에 소를 당한다는 거죠. 소를 당하는. 자, 그러니까 소를 당하는 사람이 바로 대상이에요. 알고 보면 춘추시대 때, 전국시대 때 보면 그 작은 제후국의 군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세를 당하는 사람의 마음이, 유세를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데 있는 거예요. 잘 알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히 오세. 자, 오세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주장하는 자신의 유세가 그들에게 당은 딱 맞다. 합당하다 할 때. 딱 합당하다. 자, 합당하다 할 수 있는 것이다. 합당하게 만드는 데 있다. 합당하게, 그러니까 내 말을 그들과 딱 맞게, 알맞게 적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래 해야만 가능하다. 그런 의미가 있죠. 자, 다시 한번 지우고요. 자, 그러니까 무릇 유세의 어려움은, 자, 세진 아니에요. 제지. 요 제지할 때 일반적으로 제 뒤에 동사가 오면 뭐 하는 데 있다. 또, 그리고 여기 뒤에 일반 명사가 오면 집이면 집에 있다 할 때 있을 제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존재가 될 때. 자, 유세지심애가 소세지심이죠. 요 소가 오면 유세는 내가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고, 그 설득한 것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대상이죠. 대상. 그 대상, 내 주장한 그 대상의 마음을 알았어. 여기 뭐 알았어요. 알았어. 대상의 마음을 알아서 이렇게 생각 맞겠네요. 그 대상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오세, 나의 주장이죠. 나의 유세, 나의 유상을 그들과 딱 맞게 하는 데 있다. 자, 그래서 이 제자가 전체 수로가 되겠네요. 전체 수로가 되는 겁니다. 앞에 세는 제가 잘못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황량자, 여기 자사예요. 차입니다. 자, 황은 바닷물처럼, 자, 물이 깊고 넓은 것, 바다처럼 물이 깊고 넓을 때 요 황이라 씁니다. 요 양자는 우리 대양, 태평양 할 때 큰 바다 양이고 아주 큰 바다예요. 자, 그러니까 황량 그러면 물이 깊고 넓은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바닷물처럼 넓고 넓다는 거예요. 깊고 넓어서 자사. 요 사자는 이제 방자하다 할 때 방자할 사자예요. 방자할 사자. 방자하단 말 알죠? 끊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사 그렇게 하면 자유자재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그런 뜻이. 자, 그래서 바닷물처럼 넓고 넓어서 자유자재로 해서 무소구속이다. 일반적으로 우리 구속하다는 건 알죠? 그래서 구속됨이 없다. 구속하지 않는다. 구속됨이 없다. 바닷물처럼 넓고 넓어서 자유자재로 조금도 구속됨이 없다. 이해가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뭐였죠? 소자가 구속되다라는, 구속당하다, 구속당함이 없다, 구속됨이 없다, 비동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앞에 견위피 해서 견위피, 그죠? 견위피소,
각자 다 특징이 있어요. 있지만 피동의 역할을 하는 보조 용언이었다는 거죠. 조동사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전치사예요. 여기서 어조사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어조사라고 하죠. 어조사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같으면 전치사, 우리말로 영문법이죠. 전치사에 가깝고요. 우리말의 조사에 가까워요. 그래서 아무튼 일반적으로 어나 호나 우는 다 같다고 보면 됩니다. 바꿔서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상관이 없는데 요 위는 일반적으로 또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죠. 하다 되다 지다처럼 만들다 일반적인 동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이 아까 앞에 한 경우가 나왔었는데 요 어처럼 어디에 어디에서 어디에게처럼 부사적 전치사 역할 일반적으로 어조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치사 구조를 보면 다른 게 아니고 요 위, 호, 우. 자, 위, 호, 요 네 개가 들어가고 바로 뒤에 주동자니까 사람이 나올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면 사람에게, 물건이면 물건에게, 장소면 장소에, 뭐, 그렇게, 말만 붙여주고, 우리말이 조사처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위암은 나에게, 나를. 자, 여기면 송국.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치인이요, 치인. 여기 나오죠, 그죠? 위. 자, 이처럼 어디에 뒤에 사람이 나오더니 장소가 나올 것 같으면 그 장소에 맞춘 우리말의 부사격 조사를 쓰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봅시다. 가이, 위, 아, 금 했죠. 요 금자가 사로잡다 금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오른쪽에 나타나는 날짐승 금이지만은 사람에 똑같아 사로잡는 거예요. 자, 어찌해서 복합의문사죠. 어찌해서 나에게 뭐냐면 위가 피동의 역할을 한다 했죠. 그죠? 나에게 잡혔느냐? 피동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여기 자체가 위, 호, 위, 어가 뒤에 행위의 주동자가 나타나면 사람이나 행위의 주동자, 당사자가 나타나면 비동의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토, 불가, 부득. 불가할 수 없다는 거에 다시 여기서 부라고 읽어야 됩니다. 득. 자, 토끼는 다시 얻을 수 없었고, 즉 잡을 수 없었단 말입니다. 원래 보니까 수주대토의 고사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위, 송국소라. 송나라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송나라에게라는 우리말의 조사, 부사격 조사처럼 썼습니다. 웃음거리가 되었다. 로심자, 치인이라 노심자. 로자는 원래 힘쓰다, 애쓰다는데, 자, 로심하면, 노심초사했다, 그 말하죠. 마음을 쓰다. 자, 그래서 마음을 쓰는 자는 치인, 수로 목적어예요. 남을 다스리고. 자, 노력자는, 노는 힘을 쓰는 자는, 그죠? 힘을 쓰는 자는 치어인, 남에게 다스림을 당한다. 요 어가 피동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에게니까 에게 당하다. 에게 한다가 에게 당하다. 남에게 다스림을 당한다. 피동의 뜻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 시간상 빨리 해봅시다. 자, 통자 상제인, 공자 상제어인. 똑같은 구조죠. 자, 통자는 통달한 사람. 그죠? 만사 형통한 사람. 통달한 사람은 항상 제인. 수로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남을 일반 사람들 제압하다, 지배하다, 컨트롤하다. 공자는 궁핍한 사람은 늘 항상 제어인. 자, 어가 왔죠. 요처럼 전치사가 왔기 때문에 누구에게, 사람에게 요 피동의 뜻하고 했죠. 피동의 뜻으로 제압을 당한다, 지배를 당한다. 요 어 때문에 그런 뜻이 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서면이 사지, 진이죠. 자, 이거는 진나라와 바로 오른쪽에 있던, 동쪽에 있던 옛날 춘추시대 때, 그거예요. 춘추시대, 춘추오패 중에 진나라 있죠. 요 진나라. 진나라와 왼쪽에 진시황이 통일하기 이전에 바로 요 진시황이 진나라죠. 진시황, 할아버지 진나라가 서로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진나라 입장에 볼 때는 서쪽에 요 진나라가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서쪽 방향, 서면이니까 서쪽 방향이죠. 서쪽 방향을 보다라는 뜻입니다. 사지, 그들을 섬기면. 그러니까 요 진나라를 섬긴다는 거예요. 자, 요 섬길 사자로 봐야 됩니다. 섬길 사자로. 자, 그래서 그들을 섬기면 진이죠. 자, 진나라의 신하가 되는, 진나라에게 신하가 된다는 말이에요. 뭐 되다로 가죠. 진나라에게 신하가 되는 거예요. 신하가 되다. 진나라에게 신하가 되다.
그 다음 지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같은 형태죠. 요 정남의 하면이라고 하는 조건 거다 그랬죠. 자, 유비니까 유비무환 할 때 준비가 있으면 제인. 자, 앞날에 대한 준비가 있으면, 자, 즉, 제인, 남을 지배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무비. 그 준비가 없으면, 그죠? 없으면 제어인, 남에게 지배를 당한다. 똑같은 구조죠. 여기 똑같은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똑같죠. 자, 용어국, 즉, 자, 용어국. 요 국은 나라죠. 나라. 근데 요는 이제 등용되다. 등용하다. 이제 등용하다. 일본 등용하다는 것은 인재를 뽑히는 것을 등용하다 그랬죠. 자, 그때 어가 왔기 때문에 나라에, 그죠? 나라에 등용되다. 피동으로 봐야 됩니다. 나라에 등용되면 이사. 자, 죽음으로서 보국. 자, 나라에 보답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불신호 복무, 불획호 상이 했죠. 그죠? 자, 의가 오면, 자, 미래에 대한 추측이 있다. 일거다, 일깨다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호하고 명사가 왔죠. 친구, 사람이 왔죠. 자, 친구에게 불신. 자, 친구에게 믿음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겠죠. 그죠? 자, 믿음을 얻지 못하면, 왜 피동이니까. 불신하면 내가 믿지 않는 것인데, 친구로부터, 부모니까 벗으로부터 믿음을 얻지 못하면, 믿음을 받지 못하면, 불획호상, 요 상이니까, 호상이니까, 윗사람에게, 자, 불획이니까. 원래는 내가 사냥을 해서 획득하라는데, 윗사람에게로 보니까 피동이 되기 때문에 획득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임을 얻지 못한다. 뽑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은, 자, 요것도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만은, 소화기는 굉장히 나왔는데, 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윤이. 아, 윤이가 이윤이죠, 이윤. 윤이가 아니고 이윤입니다. 자, 이거 성이 이시고, 이름이 윤이에요. 이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라 말 상나라 초, 하나라 말 상나라 초 때 사람입니다. 하나라 말기 상나라 초 때, 그러니까 상왕조가, 상나라가 성립한 개국 공신과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꼿꼿한 사람이라 가지고, 이유는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했다. 여기 전체 수로예요. 그럼 전체 뭐예요? 요 약이 나오면 마치 뭐뭐와 같았다는 뜻이에요. 자, 요 두 번째 수로예요. 자, 보면 뭘 부끄러워했느냐? 기군 자신의 군주가 자신의 왕이 불위요순. 하나라 말기 때 이야기예요. 그죠? 불위요순이니까 요임금과 순임금 같지 않았어. 그러니까 요임금이 되고 순임금이 되지 못해서 그 말이. 자신의 군중과 요임금이나 수임금이 되지 못해서 부끄러워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일부는 다른 게 한 사람의 남편을 뜻하는 게, 남편이 된다는 거는 결혼을 했다는 거죠. 결혼을 해서 한 사람의 남편이 되면 먼저 집을 장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한 사람의 요 가장인 남편이 기소니까 그가 거처할 장소, 집이죠. 그가 장소할 집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얼마만큼 부끄러워했냐면, 달우시죠. 여기 이제 병이 요거예요. 자, 시장이니까 시장에서 달하면 매질할 달이에요. 매질하다. 매로 때리다. 바로 잡기 위해서 때리다. 매질할 달인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병은 우 때문에 시장에서 매질을 당하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한테 매질을 당하는 것처럼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자, 그래서 이 이윤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군주가 요임금이나 순임금이 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했고, 또 나라의 정세가 결혼한 막 사나이 장성이 자기 거처인 집을 얻지 못하게 한 것을 부끄러워했고, 또 마치 이러한 사실들이 시장에서 매질을 당하는 것처럼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위소 구문이 있는데, 시간상 전체적인 내용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드리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도치문인데, 도치문 시간이 좀 남으면 이 편에 대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문맥상에 있는 경우만 해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맥상. 여기에는 기본적으로는 이 피동을 나타내는 글자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글을 읽다 보면 전체 글 흐름 자체, 문맥이 피동으로 해석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인즉 영, 원래 꽃이죠. 꽃, 영화예요. 그 다음에 불인즉 욕이죠. 자, 인은 우리 보면 인하다. 유교에서 말할 때는 인하다라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어질다는 이야기도 하지만은, 자, 그래서 어지면. 자, 어질다는 것은 어지면 곧 뭐예요? 영화. 사람이 영화를 얻을 것이고, 불인하면, 자, 그 어질지 못하면, 욕을 당할 것이다. 영화를 볼 것이요, 욕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욕보다 욕 당하다라는 개념 자체가 전체 문맥상 피동의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토, 사, 주, 구팽 했죠. 우리 보면 그거 토사구팽이라는 말 들었죠. 토사구팽. 자, 교활한 토끼는, 교는 교활할 교자에, 교활한 토끼는, 자, 사주, 구팽, 자, 여기 보면, 여기 죽었다는 뜻이고요. 자, 교활한 토끼는 죽고, 자, 주구니까 달리는 개는 팽, 우리, 물에 삼겨지다. 삼을 팽자죠. 삼을 팽자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토사구팽이 교활한 토끼는 죽고, 달리는 개죠. 달리던 주구니까 달리던 개는 팽했다. 팽은 삶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아졌다는 거는 삼겨진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동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자, 글. 여기 나온 글은 우리 먼저 회대 글 있죠. 회대. 회대는 원래 새의 특징이죠. 새들이 보면 높은 곳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가축 가금들도 닭들도 키우면 약간 회걸이라고 그래갖고 나무 받침대를 해놓으면 받침대 올라가갖고 막 수탉이 울고 그러기도 하죠. 자, 그걸 이제 회대라고 하는데, 뭐 그냥 뛰어나다 빼어나다 다른 사람보다 높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 글은 이제 하나라의 이제 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라의 왕을 이야기하고요. 뒤에 이 보면 이제 하은주라고 그래서 하나를 세운 사람은 바로 이 하우시라고 하죠. 우왕이라고 하고, 상나라를 건국한 사람을 탕이라고 하죠. 상나라를 건국한 탕. 근데 여기 말하는 이제 걸이란 것은 하나라의 마지막 왕이에요. 하나라의 마지막 왕. 그래서 하나라의 마지막 왕이 걸인데, 하나라가 마지막이니까 그 다음에 상나라가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탕이 바로 상나라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나라 말기 때 이야기죠. 거리 노하자.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거리 노하자. 거리 노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내에서 여기 탕은 성탕이라고 해서 상나라를 세운 사람이에요. 상나라의 탕을 불러서, 부를 소자에 불러서 그러면 가둘 숫자죠. 가두었다. 죄인으로 가두었다. 죄수할 때 쓰고 수로 가두었다. 왜? 하대가 하나라 당시에 감옥을 하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하대라는 거 감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는 요 이자는 기본적으로 이하고 그러면 시간부사로 쓰면 마침 그 시간이 읽고 시간이 좀 지나서 조금 있다가 그런 뜻이에요. 조금 있다. 의미가 아니고 이라든지 이를 쓰면 시간부사로서는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그런 뜻입니다. 득석이죠. 여기 석은 풀석자이기 때문에 풀어놨다는 뜻이죠. 득석, 석방되다는 뜻이죠. 석방되다. 자, 이처럼 득석이 조금 있다가 득석, 석방되었다처럼 문맥상 피동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피동에 대해서 한 시간 조금 지난 알아봤는데, 물론 충분치는 않습니다. 충분치는 않고요. 가장 어려운 것들은 여기에 사동이나 피동에 있어서 사동을 나타내는 글자나 피동을 나타내는 글자들을 외우고 그 문장을 익히는 거는 그냥 그나마 공부만 좀 하면 돼요. 그렇지만 전체적 문맥상 나타나는 피동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독서와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법 공부가 지나고 나면 많은 독서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독서를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 풀어 쓴 우리 글만 읽다 보면은요, 그 원문의 맛도 모를 뿐더러 우리가 이거 한자를 배워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그죠? 다 한글로 풀어 해석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실제 그 풀어 해석하는 사람들의 수준이라든지 그 문맥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역사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현장 검증이라든지 직접 원문을 보고 익히는 것만큼 그런 감동은 없습니다. 자, 아무튼 한문을 통해서 우리 고전을 공부를 하고 점차 지금 12강 비동문까지 했죠.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많지 않은데 13, 14, 15 요 3강을 통해서 기본 초급 수준의 문법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고요. 아마 4월부터는 가장 중요한 기본서들 있죠. 기본서들을 한 권, 두 권씩 강독해 나가면서 풀어보는 시간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한 달, 두 달, 6개월, 1년이 지나고 나면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한문 실력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실력은 기본적으로 지금 문법 공부할 때처럼 하나하나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읽어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는 부단한 수련과 많은 독서가 필요합니다. 자, 아무튼 12강 마치고요. 다음 강의 뭐냐 보면 다음 강의 도치문입니다. 도치문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